안녕하세요. 이샴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손에 이어서 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손다음으로 아마 가장 그리기 까다로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많이 그려보신 분들도 없을 거고, 발의 관절에 대해서 이해하기랑 꽤나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덩어리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실습을 들어가기 전에 이론이나 발의 특징 먼저 알아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발의 앞면을 먼저 준비를 해두었는데요. 이렇게 발의 앞면에서 특징 첫 번째를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발가락의 길이입니다. 발가락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발 중에서 엄지발가락이 가장 길거나 혹은 두 번째 발가락이 가장 긴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번째 발가락을 조금 더 길게 잡아두었습니다. 여기서 발가락 길이를 조금 측정하기 어렵다 라고 하신다면은 새끼발가락부터 밑으로 쭉 대각선을 이어주면서 있고 나서 요 끝에 부분에 발가락을 그려주시면은 좀 더 원활하게 발가락의 길이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네 번째 발가락과 다섯 번째 발가락이 안쪽으로 말려있게 안쪽을 살짝 향하게 그려주시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발을 그려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복사뼈를 잡아주었는데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 자기 자신의 발을 만져보시면 알 건데요. 발의 양옆으로 이렇게 뼈가 튀어나오신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복사뼈라고 하는데요. 복사뼈 같은 경우에는 다리 안쪽 부분이 높게 위치하고 있고 다리 바깥쪽 부분이 낮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반대쪽 발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서 있다고 쳤을 때 복사뼈가 안쪽 부분은 높게, 바깥쪽 부분은 낮게 위치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의 앞면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발의 뒷모습 부분의 특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뒷모습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발의 뒷부분에는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킬레스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복사뼈 부근으로 갈수록 점점점 가늘어졌다가 발 뒤꿈치 이 부분으로 가면서 넓게 퍼지게끔 그려주시면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발 뒤꿈치는 곡선을 그리면서 요 땅 지면에 닿아줘야겠죠? 발 뒷모습은 요 정도의 특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은 측면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측면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특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나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등 같은 경우에 학생분들을 보다 보면은 이 부분을 그저 이런 식으로 그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발등은 이렇게 직선이 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만들어질 때 좀 더 자연스럽게 발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의하시면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목의 길이 부분입니다. 이 강의를 보시는 분이라면 알겠지만 요 밑에 있는 이 비율 있죠? 요 짝대기를 3등분으로 잡아줬는데요. 발목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봤을 때 발 전체 길이의 3분의 1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3분의 1 지점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3분의 1 지점에서 발목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발목의 길이를 쉽게 잡아줄 수 있겠죠? 여기서 하나 더 포인트로 잡고 가자면은 3분의 1 지점에서 이 발목의 길이 뒷부분을 끝나게 해주되 여기서 뒤꿈치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지점보다 조금 더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알아두고 가도록 합시다. 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렇게 드로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 손도 덩어리로 나눠서 생각을 해준 만큼 발 부분도 덩어리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덩어리를 한번 간단하게 잡아와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색깔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선은 초록색 부분부터 보시면은 초록색은 발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발목 같은 경우엔 이런 식으로 복사뼈까지 이어지게끔 삼각형으로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뒤꿈치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발등 부분, 이 발목을 기점으로 뒤꿈치와 발등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발등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뒀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 발가락과 발가락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발가락 뿌리 부분도 들어가줘야 발에 있어서 많이 어색한 부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가끔 학생분들 보시다 보면은 이 부분을 그냥 건너뛰고 바로 이렇게 그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덩어리도 잡아주시면 훨씬 더 디테일한 발을 그리기 쉬워집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 지금 보시면은 아마 이쪽 부분을 조금 더 덩어리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비율에 따른 위치 시작점을 잡아주었는데요. 우선은 여기 시작점 부분, 여기가 이제 발가락 끝부분이 되겠죠? 발끝 부분부터 시작해서 3분의 1 지점까지 발가락 뿌리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발가락 뿌리 끝나는 부분부터 3분의 1 지점까지 발등이 한 번 더 위쪽 부분, 여기 부분이 위치하게 되는 거죠. 여기와 동시에 발목이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좀 더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분의 1 지점은 그대로 발목 끝부분, 3분의 1 지점이 발목 시작 지점부터 발목 끝부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3분의 1이 딱 끝났을 때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약간 튀어나오게끔 잡아주시면은 발을 조금 더 이렇게 5가지의 덩어리로 생각을 해서 들어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발을 직접 도형화해보면서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우선은 밑에 레이어들을 전체적으로 다 꺼주고 정면층부터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복사뼈가 들어가는 부분, 발목이 들어가는 부분인 동그라미 먼저 한번 잡아주도록 할게요. 발을 정면에서 보고 있을 때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를 먼저 잡아주시고 발의 앞부분을 그려주도록 할 건데 발을 앞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마름모 형태를 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저희 시선 기준 왼쪽 발을 그려주도록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밑면이 드러나게끔 잡아줍니다. 손바닥을 잡았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데요. 이때 주의하시면 좋은 부분이 이 중심점을 기점으로 이쪽 부분은 급격하게 경사지게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완만하게 경사지게끔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길 기점으로 이 부분이 엄지발가락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엄지발가락을 따로 하나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원기둥으로 잡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저처럼 이런 식으로 엄지발가락 딱 붙여놓고 나머지 4개의 발가락은 살짝 띄운 상태에서 발가락의 길이가 저희 2번째 발가락으로 갈수록 길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잡아주면서 먼저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나를 먼저 만들어 두신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약간씩 디테일을 내주도록 할 거예요. 지금 발에 등고선을 만약에 그려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으로 갈수록 튀어나왔다가 여기로 갈수록 다시 꺾였다가 이런 식의 흐름을 생각해주면서 들어가 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사뼈를 한번 그려주도록 할 건데요. 저희 복사뼈는 바깥쪽으로 갈수록 어떻다고 했었죠? 바깥쪽으로 갈수록 바로 낮아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 부분부터 시작해서 바깥쪽 부분 뼈 낮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갈수록 높은 복사뼈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발등은 그대로 이 선을 따라서 이어서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기 편하도록 이 밑에 있는 부분을 파란색으로 바꿔두고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잡아주고요. 발목이 조금 두꺼운 것 같아 약간만 얇게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엄지발가락부터 먼저 그려주도록 할 겁니다. 저희 발가락이나 손가락이나 이 엄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꺾이는 면이 하나가 있겠죠. 여기를 타고 원기둥을 그려줄 거예요. 여기 부분은 반대로 꺾이는 면이 2가지가 있겠죠.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게끔. 여기 부분도 그대로 이어주면서 세 번째 발가락, 그리고 네 번째 발가락, 마지막 5번째 발가락까지 그려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주고 이 밑에 이어지지 않은 부분도 자연스럽게 엄지발가락이랑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형화를 점점 잡아갈 수 있겠죠? 여기서 살짝 더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발을 앞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발의 마디가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조금 더 위쪽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형을 먼저 맞춰놓고 내가 아는, 내가 배웠던 지식에 맞춰서 하나씩 맞춰가면은 좀 더 안정적인 형태를 내줄 수 있거든요. 여기 새끼발가락도 밑에 쪽으로 옮겨두면서 이런 식으로 잡아두면은 이전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발의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이제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놔둡니다. 여기 발뿌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워주도록 하고요. 발의 끝부분에 발톱을 만들어줍니다.
하나씩 천천히 추가를 해주면서 원기둥 잡아놨던 가이드라인 전체적으로 다 빼주고요. 여기 부분도 지워주고 엄지발톱과 두 번째 발톱, 세 번째 발톱 부분까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내주기 위해서 발가락 위쪽에 뼈마디도 약간씩만 표현을 해주면서 마무리 지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부분도 발목이 가늘어서 보이는 발목뼈도 살짝만 표현을 해주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체크해주면 좋은 부분은 이제 발가락 부분과 발가락 뿌리 부분을 약간 더 표현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할수록 드로잉이 조금 더 좋아져 보이겠죠? 발가락 뿌리 부분을 살짝 튀어나오게 잡아주도록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양옆을 약간만 튀어나오게끔 잡아주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발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잘 따라와 보셨을까요? 다음은 약간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발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의 발 같은 경우에는 앞선 것들을 조금 더 복습하고 계신다면은 기억을 천천히 해간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맨 처음에 발목의 넓이부터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로 잡아놓고요. 저희 이 발목의 길이 자체가 3분의 1 지점이 된다고 했었죠? 이거를 그대로 옆으로 붙여주도록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3개를 먼저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발목을 먼저 그려줍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도형화를 진행해 주도록 할 건데요. 전체적으로 옆면을 보고 있으니까 우선은 이런 식으로 발끝 부분까지 삼각형을 약간 눕혀놓은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여기 부분도 발뿌리 부분 시작 지점 잡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 더 나눠서 발가락 부분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총 4덩어리로 먼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올려주고요. 이 친구를 이제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잡아가 주도록 할 건데 발목 부분부터 시작해서 선을 먼저 따줍니다. 저희 발 뒤꿈치는 이 발목 뒷부분보다 좀 더 둥글게 뒤로 나와 있다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발 뒷부분 한번 잡아주고요. 발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발등 부분을 곡선으로 잡아줍니다.
발뿌리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주고 발 밑에 부분도 웬만한 평발이 아닌 이상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곡선지게 만들어줄 거예요. 요 3분의 1 지점까지 동글동글하게 밑부분을 깎아줍니다. 너무 강하게 깎아주기보다는 어느 정도 살짝만 곡선이 들어가게끔 먼저 여기까지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발가락 부분까지 이어지는 곡선을 하나 더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여기 부분도 너무 볼록하기보다는 조금은 완만하게 잡아가 주시면서 이 부분까지 이어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좀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 파란색으로 변경을 해두도록 할게요. 지금 파란색으로 변경해두고 보니까 이 윗부분이 꽤나 많이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살짝만 더 완만하게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직선보다는 곡선으로 먼저 표현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발목, 복사뼈를 그려주도록 할 겁니다. 옆에서 봤을 때 복사뼈는 이 정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겠죠? 앞에서는 짧게, 뒤쪽 선은 좀 더 길게 동그라미를 그리듯이 표현을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옆부분에 뼈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옆부분의 뼈가 너무 작게 들어가지 않게끔 크기를 한번 조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고 발가락 부분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발가락 같은 경우에 여기 부분이 엄지발가락 먼저 보여지겠죠? 첫 번째 마디를 먼저 잡아주고 두 번째 마디를 잡아줄 건데 발가락을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마디를 꺾어줘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발가락 부분도 이어지는 곳 살짝 보여지게끔 만들어줄게요. 이런 식으로요. 여기까지 잡아놓고 이걸 그대로 옆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은 이제 지워주도록 하고요. 여기 이제 엄지발가락 부분, 여기에 도형아 잡아놨던 걸 살짝 지워주고요. 엄지발톱을 얹어줍니다. 발가락 끝마디에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발의 옆모습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더 잡아주자면은 이 부분이 완전하게 바로 꺾이기보다는 살짝 대각선으로 한 번 더 꺾이는 부분을 만들어주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발의 측면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기 부분도 엄지발가락 뼈 부분을 살짝만 표현을 하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의 측면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한번 잘 따라와 주셨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발을 한 번 더 그려주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발의 앞면, 완전한 정면과 그리고 약간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를 만들었죠? 이번에는 약간 반측면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측면 같은 경우에도 먼저 동그라미로 발목 부분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반측면 잡아주고요. 여기서 앞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이런 형태의 발등 부분을 만들어주도록 할 거예요.
발등을 꽤나 길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면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겠죠? 그리고 발 뒤꿈치 부분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요거를 먼저 잡기 전에 방금이 조금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드리자면은 발목 부분을 먼저 잡아놓고 여기가 네모나고 미끄럼틀을 하나 만들어 주신다 생각하면 좀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발등 부분을 조금 더 깎아주고 발목 위치 잡아주고 발가락 위치를 잡아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발등 뒷부분을 깎아주면서 둥글게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발 뒤꿈치랑 자연스럽게 발목 부분도 이어지게 만들어주고요. 안쪽 부분이 낮고 바깥쪽 부분이 높다고 했었죠? 살짝 반측면이다 보니까 꽤나 많은 입체가 들어가게 돼서 따라오시기 어렵더라도 천천히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그려주도록 합시다. 이쪽 부분 타점 더 낮게 설정을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발등이랑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게끔 발의 전체적인 넓이를 한 번 더 줄여주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들은 지워주면서 여기가 이제 발목 부분이 되고 여기 뒷부분이 발꿈치 부분이 되어주겠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가로 넓이를 줄여줬는데요.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로 넓이를 살짝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너무 어색하다 싶은 부분들은 살짝씩 넓이를 줄여주면서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잡아주고 엄지발가락을 우선적으로 하나로 떼주겠습니다. 엄지발가락을 떼주고요. 나머지 네 발가락은 라운드를 먼저 그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깎아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주시고요.
발가락 부분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입체적인 원통형으로 잡아주는 거죠. 나머지 발가락들은 마디가 조금 더 2개로 들어가게끔 잡아주고, 세 번째 부분, 네 번째 발가락 부분, 다섯 번째 발가락 부분까지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요. 발가락 길이가 너무 티가 안 나게 일정하게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발가락을 조금 더 늘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끔 잡아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요. 엄지발가락도 너무 작지 않게끔 가장 두껍게 그려가 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걸 그대로 옮겨서 밑에 있는 가이드라인들을 살짝씩 지워주도록 할게요.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마디를 조금 더 살려줘야 자연스럽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발뿌리 부분 좀 더 동그랗게 표현을 해주고요. 발 밑부분에 발가락 뿌리 부분 뼈 나오는 것도 살짝씩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발 부분도 좀 더 아치형이 되게끔 둥글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발등 부분도 곡선으로 만들어주면서 이제 여기 가이드라인 잡아뒀던 것들 조금씩 지워주면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부분도 가이드라인 지워지니까 발등이라던가 이런 복사뼈라던가 잘 구분이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선을 그어주면서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은 발의 이제 옆면 부분 또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여기까지 조금 반측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단순하게 정면과 측면보다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금방금방 익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발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들 이번 수업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그러면은 저희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 수업 자료도 따로 준비해 두도록 할 테니까 복습을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이샴이었습니다.